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럽 변호사입니다. 대장동 수사 공판팀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죠. 그런데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려고 했으나, 의에서 말이죠. 의라는 것은 대검 그리고 중앙지검 위로 올라가면 법무부가 되겠죠. 기다려라 라고 하더니 마지막 날 8일날 자정 무렵까지도 답을 안 주다가 마지막에 내라 그러니까 이제 자정까지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 금지, 내지 마라 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이죠, 이제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또 직무유기로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들이 최상병 특검이라는 걸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에게 누가 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장동 수사 공판팀 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지금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지의 사실과 같이 지난 10월 31일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 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2025년 11월 7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하였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 공판팀 검사들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의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하였고, 2025년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2025년 11월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공판팀 검사들에게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였고,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공판팀 검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수사 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해서 과연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김만배에 대한 항소를 누가 못하게 했는지, 이것이 이재명 재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소위 이재명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정성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장동 수사 공판팀의 이런 입장문은 향후 있을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미리 분명하게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공판팀에서 긴급 입장문을 내놓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는가? 왜? 누가? 무엇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그 이면에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과 정진상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법원과의 어떤 연계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항소장을 못 내게 해놓고 나서 고등법원을 주물러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나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질질 끌고 그 재판을 끄는 사이에 배임죄를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꼼수는 아닌가? 여러 가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에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자들이 저렇게 내지 말라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교묘하게도 말이죠, 참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막판에 가서 항소 금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사팀과 공판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다가 막판에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반발을 갖다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너무나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말이죠 폐지당해도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가 저렇게 갑자기 폐지당하고 저렇게 다구리를 당해도 국민들이 별로 검찰을 갖다 응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비겁한 그런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받는 검찰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검찰은 말이죠 이제 수사권도 빼앗기고 어차피 이제 기소권밖에 없는데 기소권은 말이죠 1차 기소뿐만 아니라 2차 기소, 3차 기소까지도 다시 말하면 항소와 상고까지도 기소권에 포함되는 것인데 검찰 스스로가 기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몰각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몰각시킨 이 검찰 수뇌부는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라든가 내지는 대검에 지금 뭐 검사들이 말이죠 이와 같은 비겁한 짓을 저지르고 더구나 검찰총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은 없고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가가 있는데 직무 대행이가 있는데 이자도 말이죠 나중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는 것은 그만두고 이렇게 쪽팔린 짓을 했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죠. 사퇴해야죠. 지금 검찰총장 말이죠 없고 직무대행이 있습니다만 이자도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빨리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쪽팔린 짓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검사라고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대장동 수사 공판팀 검사들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공지사실과 같이 말이죠 이미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 난 후에 11월 7일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걸 갖다가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검찰은 자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검찰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당한 겁니다. 자, 수사팀, 공판팀, 검사들의 긴급 입장문을 볼 때 지금 검찰은 자살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댓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강신업TV의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목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자살당했습니다. 자, 수사팀과 지금 공판팀은 자살당한 거예요. 저들이 자살시킨 거예요. 누가 자살시켰습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대검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 올라가서 정치권에서 지금 검찰을 자살시켰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쇼핑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삽니다. 강신업TV에서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쇼핑몰에 대해서도 응원 주시면 그것이 말이죠 강신업TV를 응원 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의 길이라는 점도 강신업TV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TV 응원해 주십시오.